네, 총무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CTV 인터뷰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총회 총무로서 장례하신 지 오늘로써 53일째가 됐습니다. 네. 총무님이 되시기 전과 후 개인적으로 또 섬기시는 교회 등에서 바뀐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또 이후에 한 53일째 근무하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변화된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정상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목회는 약간 탄력성 있게 근무를 하게 되는데 또 업무의 차이가 있고 또 저는 이제 많은 이제 민원 행정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일과가 굉장히 바쁩니다. 또 시간을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목회는 조절할 수 있었는데 총무는 일단 함께 직장처럼 직원과 함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쁘고 분주하게 되었는데 우스갯소리로 총무보다 목회가 훨씬 더 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28년 했기 때문에 또 총무로 가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재개인의 신분이나 모든 문제 해결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교회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네. 주변의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자에서 28년 지역에서 목회하셨던 목회자에서 네. 최대 교단의 총무로 이제 선출되신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주로 어떤 반응들을 좀 보이셨나요? 저는 상당히 뭐 정치권은 아닙니다. 총회를 15년 동안 다녔지만 각 부서의 많은 부분도 경험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목사, 장로 그럼 결국 교회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나 결과나 행사 모든 것들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들도 얘기들이 박용기 목사 같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노회를 또 섬기고 하면서도 정말 여러 가지 보람리한 어떤 이런 구조들을 제가 노회에서도 함께 선후배들과 함께 바꿔나갔고 사실 전국에서 우리 대구 중도에만큼 이런 좋은 노회가 없습니다. 갈등 없이 어려움 없이 함께 정말 서로 노회와 장로님과 목사님 대립 구도가 아닌 함께 섬기면서 좋은 교류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대구나 또 우리 노회 목사님들도 박용기 목사 같으면 충분히 뭔가 깨끗하게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목회자로 계시다가 총회 총무에 출사표를 던지시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한 교회를 장기적 목회를 했는데 총회를 출입하면서 보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총회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오랫동안 지금 한 15년 이상 지나오면서 존경받는 총회장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또 총회를 지금 신뢰하지 않는 구조에 가 있습니다. 지금 50대 전후를 한 목사님들은 총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랜 잘못된 관행 또 정치적 변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가 타성에 젖어 있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총회가 뭐 달라진 게 있느냐 법대로 하는 게 뭐 있느냐 이런 신뢰성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안타까움 우리가 최대의 장자교단들 그거는 자랑하지만 거기서 이루어진 실제적인 디테일한 실행들은 너무 아직까지도 좀 뭐라 그럴까 좀 미성숙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뭐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저는 총무가 되면 정말 원칙 또 모든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주고 바르고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소명감 그런 부르심이 아마 제 총무를 출마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회의 어느 어르신께서 목사님께 총무로 나가면 어떻게 하셨잖아요.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한 5년 전에 총회 회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상당히 이제 기업 일이기도 하시고 또 상당히 우리 노예 안에 존중받는 이제 장로님이신데 본인이 총회를 가보니까 한 3년 동안 부에게 회계 재정문제를 거치면서 총회가 정말 이분도 상당히 바르게 돼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재정을 하면서 굉장히 투명하게 했었고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 모든 총회의 그 경비 여비가 온라인으로 되게 됩니다. 이걸 그 장로님 때부터 했습니다. 제가 장로를 요구했습니다. 모든 직원들도 참석 안 했는데
나쁜만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걸 온라인 처리를 하면 그런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하시다 보니까 그분하고 저하고 한 30년 거의 만나서 이제 목회하고 제가 안수도 주고 장로가 되셨어요. 저를 잘 아니까 목사님 같으면 총회 가서 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추천도 하시고 권고해 주셔서 저도 기도하는 중에 동의를 했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전 총무님이 계신 상황에서 예. 114표, 예. 꽤 큰 표죠. 예. 총재들께서 목사님을 선택하신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정말 모든 총대들이 이제 이게 총대가 2년 사이 60%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 2년 동안에 보통 20% 30% 바뀌는데 2년 동안 3분의 2가 바뀐 거죠. 아직 이제는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총대가 교단이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우리 선거는 아직까지도 옛날 방식들. 지금 사실 국회의원들도 돈 5만 원만 주면은 불법 선거 걸립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호텔에서 모아서 봉투 주고 밥 사 이런 게 관행처럼 이어져 왔는데 오정호 총회장님을 제가 같이 함께 봉사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도 많은 총대들은 교단이 총회가 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대와 열망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저는 사실 선거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돈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런 생각과 의식의 어떤 전환, 발상의 전환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제가 능력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상대보다는 좀 더 정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2달 남짓 총회 행정의 수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네. 밖에서 총대 또는 목회자로 총회를 보시던 때와 총회 안에서 한 일원이 되셔서 보시는 시선에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총회 총무로서 구성원으로서 체감하시는 바는 어떤 것인지. 예. 아직 우리 총회 이제 일반 총대들이 바라볼 때는 총회가 굉장히 비대한 구조를 갖고 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뭐 재정의 낭비가 많을 것이다. 라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꽤 오래전에 이제 구조조정도 단행하게 되고 이런 아픔도 있었지만은 막상 제가 여기 들어와서 직원들을 만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직급별 대화를 나누면서 보는 게 뭐냐 하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그 출퇴근하는 시간이 보통 2시간 반, 3시간까지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총회는 또 이 구조가 상비비 구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를 다 담아내기가 쉽지 않은 직원들. 또 이게 또 직원과 목사 장로니까 더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많기도 하고요. 많은 직원들이 이 총회를 섬기면서 어떤 내 직장에 대한 물론 뭐 완벽히 최선의 직장은 아니지만 직장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긍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총회가 지금 우리 직원 어떤 복무 규정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급이나 승급도 그냥 뭐 특별한 사람이 움직여주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되어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좀 더 조밀하게 세밀하게 제주도구를 합리적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네. 우리 교단의 큰 어떤 재정적인 어떤 뭔가 누리고 이런 건 전혀.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리 직원도 상당히 여기 목사님이 옆 3분인가 4분이 계세요. 또 그래도 특별한 이제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학적 좀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상당히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더 직원들이 일관된 요구가 좀 더 이제 일관된 정책을 갖고 좀 이제 총회가 가면 좋겠는데. 총회장에 따라서 계속 변동되니까 거기에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 모든 직원들의 어떤 요구입니다. 예, 그런 걸 제가 간파하고 있습니다. 네. 총무님께서는 그 교단 내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 인사로 인식되어 오셨습니다. 네. 총무님의 공약 일성도 원칙과 신뢰, 행정의 혁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독신문 인터뷰에서는 총회 안에 관성적으로 해온 일이 많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지칭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가 좀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단적인 예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 총회 구조는 결국 이제 총회장은 어떤 총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수장입니다. 수장이고 또 독특한 상비부조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그분들이 독립적으로 이제 이걸 운영해 나간단 말이죠. 이제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 총회는 주인이 없습니다. 그죠? 회사는 오너가 있어서 그걸 일관되게 집행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총회는 굉장히 역학적으로 이제 정치적이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반드시 모든 게 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항상 뭘 시행하려면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긴 시간이 속에 있고 뭘 빨리 바꿔야 되는데 바꾸치면 또 충분한 준비를 했더라도 총회가 결의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정말 좀 말로 끝나지 말고 하나하나 좀 정보를 축적해 갖고 정말 그게 우선순위를 두고 빨리 이게 바꿔야 될 것들은 정말 과감하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저도 이런 어떤 총회 직원들의 입건이나 요구들을 대면해서 또 정말 우리 총회에 시급하게 개선되고 바꿔야 될 것들은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제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관행적인 게 뭐냐면 사실 예산을 1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이루어진 과정 속에 그래도 많이 저도 15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많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재정의 투명도나 이런 게 많이 바뀌어졌는데 아직도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발생되는 예를 특별용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이제 그러니까 일을 위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위한 일이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예산 투입돼야 되고 가야 돼. 1년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이게 지금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을 위한 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을 위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게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예산도 낭비가 되고 결과물은 하도 남지 않은 1년 동안 아무리 연구해봐야 답이 없는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총회가 전 근대적인 생각을 하고 좀 창조적인 어떤 발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정치적으로 엮여 있고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이제 정말 우리 총회장 말씀처럼 인맥이나 지역이나 하긴 다 떠나서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두부를 자르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좀 개선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총무로서 원년에 지금 갖고 계신 생각인데 총회 지금 임원분들과도 그런 생각들이 현재 공유가 되고 계시나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회 구조조정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이 상비고 21개입니다. 각종 위원회까지 합하면 이게 30개가 넘는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제 미래 10년을 본다고 한다면 총회는 수익 사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단 말이죠. 결국 모든 수입은 중국교회가 보내준 헌금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후 20년 보면 결국 이거는 앞으로 한국교회 모든 이제 출석이나 헌금이 다 디클라인 되고 있는 상황 속이니까 그걸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시대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도록 만드는 일. 그래서 아마 이번 이제 109회 총회에도 상비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비부를 통폐합하고 그러면 한 부서가 줄면은 보통 3천만, 2천만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상비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하는 것. 총회를 좀 더 슬림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임원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중심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총회의 구조의 슬림화가 그걸 주축으로 해서 진행된다고. 그렇습니다. 예. 아예 상비부 통폐합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위원회가 있고 순교자 유족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같이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또
결국 모든 행사가 중복된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보면요. 거의 뭐 농어촌부나 전도부나 그냥 또 제주도 한번 가서 2박 3일하고 지금 끝나는 이런 어떤 행사들보다는 좀 더 이게 줄일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고요. 다음 세대 운동본부 한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학생 지도부에서 해야 될 영역이기도 해요. 또 하나의 상설 기구로 만들었어요. 또 이게 또 상설 기구로 또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또 규칙을 만들고 물론 거기에 또 이사들이 형성돼 제일 하지만 사실 보면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맨 그 일이 그 일인데 이루어진 일들. 그래서 저는 계속 총회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는 좀 총회가 미래를 예측하고 저도 우리 최윤숙 박사 강의도 듣고 했습니다만은 정말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총회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총회장님도 뭐 1년에 하면 끝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권한은 많은데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구조가 사실 뭐 선관이나 모든 상비부가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 뭐 누구를 뭐 잘못을 지적하는 걸 넘어서 우리 총회 전체가 아직까지도 전 근대적인 생각과 사고를 갖고 바뀌지 않는 부분으로 온 결과가 아니겠느냐. 정말 우리가 더 교단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섬기고 교단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말 빨리 이런 작은 변화부터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우리 총무님께서는 아까 이제 우리 교단이 결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구제부 같은 경우에 여름에 비날이라든지 재난받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 집회회의가 그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작 그때 도와주지 못하고 늦가을에 이제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그 부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시다고 혹시? 그거는 아마 총회장님도 이야기 됐는데 그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좀 지금 막 수요일을 남아서 집이 없고 목사님들이 집을 잊어본 상황인데 계속 교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회장님도 말씀드리고 이제 그걸 선집행하자. 자, 우리 예산은 지금 총회 예산은 결국 세력인 의무형으로 의존합니다. 그러면 지금 총회가 끝나고 한 1월, 2월 때까지는 충분기입니다. 돈이 없어요. 지금도 당장 알기는 발전기금에서 이때 차입을 해와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법적으로 엄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습니다. 일단 다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구제부에 큰 문제가 터졌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돈을 집행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총회장님도 말씀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선집행을 하자. 선집행을 하고 총회가 그 예산을 확보해 주자. 이렇게 아마 하는 걸 총회장님도 그렇게 동의를 하시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구제부가 지금 5억을 준다고 했는데 당연히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구제부에서도 우리가 한 1억 정도를 빨리 지급하고 싶다. 지금 뭐 겨울도 난방도 안 되는 집이 계신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선 거기서 자금을 만들어서 하고 나중에 우리가 총회가 되면 이걸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또 5억이 되었다 다 5억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임원의 교류를 해주고 그러면 빨리 집행하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기뢰된 것만큼은 그 부서에다가 확보를 해주는 거, 책임을 져주는 이렇게 가자고 하는 쪽으로 총회장님도 그런 의견을 대시고 저도 결정해서 하려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총회의 어떤 행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총무님 그 빅데이터 구축, 그것도 이제 정견발표 말씀해 주셨는데 노회와 전국교회 관심이 큽니다. 근데 이제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이에요. 언제쯤 모든 서비스가 가능할까요? 아직 제가 확실히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저는 아직 100%는 제가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저는 가능하면 아마 전반기에는 내년 전반기까지는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보고를 받고 있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단적인 한 예로 우리가 이제 이 문서로 보내는 공무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것부터 저희들이 서기 목사님과 의논해서 모든 공문은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 하겠다. 그것만 치료도 이게 1년에 몇천만 원입니다. 이게 동의가 F 형식 엄청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봐도 보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그런 것부터라도 이제 차곡차곡 이제 그런 행정 서식에 대한 문제, 전달의 문제도 올해부터 아마 그렇게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견 발표하실 때 교회의 필요에 응답하는 총회로 변화시키고 싶다. 이렇게 밝히셔가지고 기대감을 주셨습니다. 총회 총무로서 체감하시는 교회의 필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결국 뭐 저는 총회의 기능이 결국 이제
162개 노회를 우리가 돕고 서비스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이게 군림하는 기능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단적인 단계입니다. 어떤 노회에서 뭐 문제가 생겨서 노예가 해결하지 못할 때 서로 저가 지금 하면 이제 분쟁인 노예가 너무 많아요. 볼 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행정제 법리적인 문제가 다툼이 생겨서 총회로 올라왔을 때 이게 자꾸 정치적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법리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 실무를 담당한 총무나 석이나 이런 임원들이 개인 친소 관계라든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106회 때는 이렇게 되었다가 107회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하게 적어넣겠습니다. 저는 모든 소리는 총회 보고된 대로 띄주고 정말 헌법에 명시된 대로 해서 내가 하겠다. 하시면 빨리 신속하게 해서 총회는 그렇습니다. 총회 올려놨는데 이게 한 달 동안 또 깜깜무소식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다. 그죠? 거기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고충들을 빨리 좀 해결해주고, 민원 처리를 빨리 해주는 것이 총회의 일이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떼어지기는 결국은 노예는 교회가 함께 모인 곳이 노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결국 우리가 교회를 돕는 것이고, 지원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바른 행정, 또 신속한 행정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게 큰 문제가 없으면 빨리빨리 검토를 해서 하루 더 빨리 답을 주고 할 수 있는, 그게 행정의 편의를, 총회를 위한 편의가 아니라 지교회나 노예를 위한 편의로 바꿔지는, 그것이 필요하다. 우리 직원들하고도 같이 의논도 하고 그렇게 좀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단이 규모도 크고 인프라도 훌륭한데 교계에 나가면 좀 약간 작아지는 경향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회 총무님의 역할은 이제 대외적인 활동에서도 이제 빛을 발휘하셔야 하는데 구단 밖에서 총회장님을 보필하시면서 총회 총무에서 역점을 두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이제 또 보좌하실 것인지. 제가 이제 총무 우리가 한장총이 있고요. 한국장로연합 59개 이제 장로교 연합이 있고 그 이제 한교총이 있습니다. 한교총 우리가 이제 한기총에서 나와 세워진 그래도 이제 건전한 교단인데 제가 이제 한 서너 번 정도 아침 조천회의도 나가봤는데 우리 교단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 시각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는 제일 사실은 이제 11,200개 교회로 제일 많습니다. 많고 상납금도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스갯소리 어떤 총무 그래요. 합동은 늘 통합하고 같이 하면서 결국 통합 측 어떤 수에 말려서 항상 뒤처지고 있다는 게 그거거든요. 저는 그게 보니까 우리 교단이 좀 더 합리적인 어떤 총무 제도도 이게 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특정한 총무는 한 개인의 총무가 이러다 보니까 이 모든 교단들이 군소교단은 사실 우리 합동교단은 뭐 그냥 자리만 잘 지켜도 우리 목소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우리 여기도 이제 뭐 좀 메이저 이제 교단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총대도 다 다르고. 그래서 어떤 총무가 그래요. 합동 총무님은 그냥 자리만 지켜서도 이게 무게가 잡히는데 그것도 못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하다 이런 사과도 했습니다만, 저는 물론 이제 그렇다고 이 교계가 이게 좀 짧은 세계 생각해요. 교단이 크다고 해서 뭐 자기 이익만 가져가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의 나라의 통치가 아니잖아요. 그럼 작은 교단이 총회장을 무시받고 만개 되면 항상 자기 회장에 이러는 구조, 이게 세상적인 구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돈 기여를 마련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런 구조 안에서 이 보이지 않는 정치 메커니즘이 굉장히 작동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갈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총무들은 이게 지속성이 없어요. 다른 군소교단 2,000명 이상 되는 고신 같으면 사무총 1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제 인맥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총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을 교단은 큰데 영향력은 약하다고 하는 거야. 그럼 전략적인 게 필요한데 우리는 어떤 그냥 총무를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또 무능해서 못하고 계속 제가 보니까 한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회장이 1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단 총무 전체를 이끌어갈 만한 리더가 될 만한 총무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가서. 단순히 장자 교단으로서의 어떤 고난도 중요하지만 책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좀 과감하게 아직도 우리 교단 그럴 거예요. 만날 뭐 저보고 그럽니다. 총무가 우리 고난을 찾아와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고난이 자리를 찾는 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작은 교단이라도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게 맞지. 만날 통합 합동 양 교단이 서로 뭐 나눠 먹기 한 식으로 그래 가는 그런 것이 나는 과연 성령적일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구조 속에 담겨져 있는데 어쨌든 뭐 저는 합동 측 총무니까 합동 측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긴 한데요. 어쨌든 저도 그래도 그렇다 우리가 어떤 힘으로 뭐 자본으로 인력으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측면에 가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 좀 군소교단 작은 교단의 추대를 받아서 존중받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돈의 힘으로 수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그건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솔직히. 예. 네. 이제 총무님 말씀 들어보니까 장자교단이었는데 형님답게 그렇죠. 배포 있게 그럼요. 아우들 좀 이렇게 도닥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교단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교단 취입하다 보면 어떤 그 특정 교단의 총무 또는 사무총장이 얼굴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예. 어떤 그 교단의 상징적인 인물 같은 네. 얼굴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예, 바라기는 우리 총무님께서 예, 합동 측의 얼굴을 대변하는 임원보다 더 초회장님보다 더 인기가 길시잖아요. 네. 그런 얼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총회와 또 노회, 또 전국교회를 향해서 좀 더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총회가 건강히 잘 세워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정이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하느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모든 그 총대들의 열망이 정말 교단이 조금 새로워져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총무가 할 수 있는 또 좀 제한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일단 제가 주어진 고난 속에서 총회장 이분들을 함께 잘 섬기면서 교단이 조금이라도 좀 나아졌다. 그래도 그런 또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제 조그마한 소망이고 소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창교회 박용규 목사입니다. 총회 총무로 취임한 지 5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기독신문은 우리 교단의 지로서 교단의 정치를 이끌어가야 될 중요한 소명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단의 소식을 알리기보다는 교단의 생각과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교단 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론 집필을 통해서 꼭 우리 교단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야 될 많은 부분들을 또 대안을 제시하고 이끌어 가야 될 책임과 소명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또 우리 교단을 대변해야 될 그 대변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을 입장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회와 또 나아가서 우리 총대들의 의식까지도 바꿀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독 정론지인 기독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CFTV를 통해서 요즘은 다 이제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 더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또 우리 총대들의 삶과 생각들을 바꿔주고 총화를 또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책임과 사명이 주어진 것이 바로 기독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귀한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총회를 더 선도하고 또 변화시키는 그 일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